나무에 호박색 진액이 흐릅니다. 왜 생길까요? 약보다 원인이 먼저입니다. 복숭아나 매실나무에서 끈적한 진액이 흐르면 농가에서는 흔히 수지병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액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병에 걸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정 상처나 동해에서도 수지가 나오고 병원균이나 해충 때문에도 거의 똑같아 보이는 수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배수가 나쁜 과원이나 지나친 수분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에서도 수지 발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을 바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왜 수지를 만들었는지를 찾는 것, 바로 여기에서 수지 관리가 시작됩니다. 나무에서 끈적한 수지가 흘러나오는 현상을 거모시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모시스는 특정 병원균 하나를 가리키는 병명이 아니라 수지가 형성되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복숭아, 매실, 자두, 살구 같은 핵과류는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수지를 만드는 반응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병원균이 수피를 공격해도 나타나고 벌레가 줄기를 파고들어도 나타나며 전정이나 동해 같은 물리적인 손상이 심해도 많은 수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수지는 원인이라기보다 나무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결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지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지를 만들게 한 원인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무가 최근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입니다. 굵은 가지를 자른 전정 부위나 농기계가 부딪힌 주간, 강풍으로 가지가 찢어진 곳에서도 수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동해로 수피와 형성층이 손상되거나 여름철 강한 햇빛으로 주간에 일소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이른 봄의 낮과 밤의 큰 온도차가 반복되면서 수피가 손상되고 갈라지면 그 부위에서 수지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나중에 침입하면 단순한 상처가 궤양성 병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지만 보지 말고 상처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수지는 줄기에서 나오는데 왜 뿌리와 토양을 확인해야 할까요?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 전체의 수분과 양분 균형이 무너지고 조직이 각종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마철마다 물이 고이는 토양에서는 뿌리 주변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가는 뿌리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양이 지나치게 마르면 나무는 심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수전답을 과원으로 바꾼 곳이나 저지대 과원이라면 비가 그친 뒤 물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물과 질소를 지나치게 공급해 나무가 연약하게 웃자라는 환경에서도 수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나무에서 수지가 반복된다면 도포제를 바꾸기 전에 배수와 뿌리 환경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지가 나오면서 주변 수피가 움푹 들어가고 갈색으로 죽어가거나 그 위쪽 가지까지 마른다면 병원균에 의한 궤양성 병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핵과류에서는 슈도모나스에 의한 세균성 궤양병에서도 심한 수지 발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토스포라, 뮤코스토마 계통의 궤양병은 전정 상처나 죽은 가지 같은 손상 부위를 통해 침입하고 처음에는 수지가 보이다가 안쪽 수피가 죽으면서 병반이 길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서는 보트리오스파이리아 계통 병원균도 수지와 함께 가지와 주간에 병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가 맑다거나 검다거나 많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지 주변에 수피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죽은 부위가 위아래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수지가 발생하는 여러 원인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병도 있습니다. 일본 농연기구는 2025년 복숭아, 때, 사과에서 발생하는 과수류 동고세균병, 즉 급성고사에 대한 대책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병원 세균은 디케아 다단티이며 주로 심은 뒤 몇 년이 지난 어린 나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름부터 가을 사이 비가 내린 뒤 주간에서 젓갈색 수액이 흘러나오고 이후 잎이 시들면서 나무가 급격하게 고사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전답 전환 과원처럼 물 빠짐이 나쁜 곳에서 발생이 많아지는 경향도 보고됐습니다. 이 병을 우리 과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지와 연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비슷한 수지라도 원인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지 주변에 작은 구멍이 있거나 수지 속에 톱밥 같은 찌꺼기가 섞여 있다면 병보다 천공성 해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줄기와 수피를 파고드는 해충은 조직을 직접 손상시키고
나무는 그 상처에 대한 방어 반응으로 많은 수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서는 유리나방류 등의 피해가 있을 때 수지와 함께 배설물이나 목질 찌꺼기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수지만 긁어내고 살균성 도포제를 바른다고 줄기 안쪽에 있는 해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한 뒤 다시 톱밥이 밖으로 밀려나오거나 같은 구멍에서 새로운 수지가 생긴다면 해충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수지와 구멍, 톱밥이 함께 보이면 나무 안에 벌레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지를 볼 때 색깔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가입니다. 전정 부위 주변에서 시작했다면 상처와 궤양성 병해를 확인하고 햇빛에 많이 노출된 주간이라면 동해와 일소 흔적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지면과 가까운 주간이나 뿌리목에서 수지가 나온다면 배수 상태와 뿌리 문제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귤의 주간 하부에서 수피가 갈라지면서 진액이 나온다면 파이토프토라에 의한 수지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병은 습한 환경에서 발생과 진행이 유리하고 병반이 주간을 둘러싸면 나무 전체가 크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귤에서도 다른 원인이 비슷한 수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수지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확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원에서 수지를 발견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5가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발생 위치입니다. 지제부인지 주간인지 전정 부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수지 주변의 수피입니다. 단단하고 정상인지 갈색으로 죽었는지 함몰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구멍과 톱밥입니다. 이것이 함께 보인다면 천공성 해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병반보다 위쪽까지와 잎입니다. 시들거나 말라가기 시작했다면 문제가 이미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비와 장기 과습, 심한 가뭄, 동해와 일소, 전정이나 농기계 상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를 보는 습관만 가져도 수지만 보고 약부터 선택하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굳어있는 수지를 조심스럽게 걷어내 아래쪽 수피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조직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깊게 파내는 것은 살아있는 형성층에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궤양성 병해가 진행되고 있다면 병든 조직과 가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해충이 원인이라면 줄기 안에 있는 해충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감귤의 파이토프토라 수지증처럼 원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병든 수피를 제거하고 부위를 건조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실제 방제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배수불량이나 동해, 일소가 원인인데 수피에 약만 반복해서 바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병해충이 확인됐다면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재와 사용 기준을 확인하고 환경 문제가 원인이라면 그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수지를 없애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수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원인을 없애는 것이 치료입니다. 여기서 수지 문제로 고민하는 복숭아 농가들이 참고할 만한 현장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복숭아 재배 현장에서는 한택의 아무로와 피오리를 함께 사용해 수지 발생 부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수지 관리 자재보다 반응이 좋았다는 농가들의 평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택에서도 아무로를 수지 관련 기능성 제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시험포에서 기존 제품과 비교 시험을 해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사용해본 농가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와 추천이 이어지고 있어 수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하나의 현장 사례로 참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할 때도 겉에 굳은 수지를 무리하게 깊이 파내기보다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해충이나 궤양병, 배수불량 같은 근본 원인이 함께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사용량과 처리 방법은 나무의 상태와 제품 사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제조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품 하나보다 나무가 수지를 만들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이 오래 고이는 과원은 배수를 개선하고 뿌리목과 주간이 장기간 젖어 있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전정과 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동해와 일소, 천공성 해충 피해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질소를 지나치게 많이 주어 나무를 연약하게 키우기보다 작물과 수세에 맞는 균형 있는 시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번 수지가 발생했던 나무는 좋아졌다고 끝내지 말고 같은 부위에서 새로운 수지가 다시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지는 병명이 아니라 나무가 보내는 하나의 경고 신호입니다. 밖으로 나온 진액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진액을 만들게 한 원인을 먼저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수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관리 원칙입니다. 오늘 내용이 농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모든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도 현장에서 필요한 더 깊은 자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